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한 언니, 달콤 언니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그 삶에 이로움을 주는 또는 행복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과 색깔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왜 우리가 인생에서 그 정답은 없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결핍, 상처 다 다르잖아요. 성격, 성향, 욕구 다 달라요. 그랬을 때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주 변하지 않는 가치,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아낌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참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연애와 그런 결혼, 그런 사랑은 모범 답안이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주변에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면은 정말 막 뭐 돈이 엄청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 많으면 그래도 행복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돈만 많아서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 저는 왕왕 많이 봤습니다. 자,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언니, 저는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요? 제 눈은 똥멍청인가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언니,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사실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는, 언니,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나랑은 참 안 맞아요. 이러는 우리 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심해도 되는 거는요. 원래 20대는 그래요. 그때부터 어떻게 나의 성향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차 연애를 통해서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와 정말 짝이 되었을 때 나에게 편안함과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을 만나는 눈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끝마쳤을 때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패턴의 사람들만 만나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과 잘 맞을까? 나를 편안하게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나를 굉장히 불행하게 또는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0대 친구들이 언니 어떤 남자 만나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다 만나봐. 우선은 네가 좋아하는 놈도 만나보고 너를 좋다는 놈도 만나보고 서로 좋아해서도 만나보고 다양하게 만나봐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약간 내 스타일을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꼭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근데 꼭 피임을 해야 해. 피임은 아주 중요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동생들 잘 아시겠죠? 왜냐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치 않았을 때 아주 소중한 생명이 생기는 것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꼭 언니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피임, 연애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언니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한 사람을 좀 깊이 있게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또는 저는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결혼할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또는 언니 지금 만나는 이 남자가 아리까리해요. 또는 언니 저는 지금 이 남자를 만나본 있는데 결혼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이 있는 우리 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동생들에게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하다 정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 다시요.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늙죠? 언젠가는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지금 갖고 있는 건강, 지금 갖고 있는 부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떠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던 내가 지금 되게 잘 나가던 내가 지금 무너져서 바닥을 기고 있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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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자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네,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조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조건만이 좋았어.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좋아.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내가 그걸 잃었을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은 왜 주름도 지고 건강도 잃고 늙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내 늙어가는 모습까지도 변해가는 내 모습까지도 같이 늙어가면서 나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고민해 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쵸?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보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자꾸 내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조건들을 자랑하고 이러는 건 나를 좋아하기보단 내 조건을 좋아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이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했을 때가 훨씬 더 나의 본질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변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바꾸어 말하면 나 또한 그 사람의 조건,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유머 뭐 이런 거를 좋아하고 있는지를 나 또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서 결핍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욕구라고 하니까 성욕, 식욕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뭐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생존에 대한 욕구, 뭐 성공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등등등 굉장히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결핍적 욕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 또한 달라요. 모두가 이런 결핍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모양이 다르고 깊이가 다를 뿐 모두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 맞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결핍되어 있는 욕구나 이런 애착들을 막 더 긁어가지고 부스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있을 때는 늘 자신이 굉장히 무능하고 초라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그 사람과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세워지고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 같고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 같고 내가 굉장히 쓸만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 사람이 내 결핍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뭐랄까 어떤 일을 할 때 설명을 들어야 돼. 설득이 돼야지 무언가 움직이는 사람인데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거나 이해시키지 않고 무조건 지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분위기에 이끌려서 막 그 일을 억지로 했던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억눌려 있다가 이렇게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건드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더 내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런 결핍적인 욕구, 그런 결핍은 내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빡치는 포인트 있죠. 빡치는 포인트. 막 이렇게 막 가시가 몸에 막 돋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런 분위기조차 미리 읽어. 예를 들어 나는 비교가 굉장히 막 치가 떨리게 싫은 사람이에요. 워낙에 우리 부모님이 뭐 공부 잘하는 우리 오빠를 비교해서 나를 늘 비교했어. 그러면 비교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낌새, 그런 그 공기의 향기만 느껴져도 이렇게 곤두선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가 만난 사람이 하필 굉장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 결핍적인 욕구가 훨씬 더 상처 입게 되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도 강하고 되게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뭔가 스파크가 탕탕 튀고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막 부모님이 눌렀어, 나를. 뭐 기집애가 저렇게 말이 많고 뭐 기집애가 저렇게 의견이 많아 하면서 누르는 부모님에게서 내가 큰 거예요. 뭐 예전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뭐 여자가 뭐 암탉이 울면 어쩌고 이런 진짜 미친 소리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는 늘 그런 창의적인 발상들이 막 솟아나고 엄청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인데 늘 묵살당했어. 그러면은 그런 뭔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무시하고 묵살하고 이런 그런 공기만 느껴도 나는 막 털이 곤두서는 거예요. 빡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네 이야기를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펼쳐갈 수 있을까 질문해주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내 짝을 만났다, 파트너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이거는 사실 뭐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빡치는 포인트들을 건들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건들지 않고 이것들을 잘 융화시켜 줄 수 있는 이렇게 잘 부드럽게 내가 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참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깨진 항아리가 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뭔가 흘러요. 그럼 결핍이 계속 생기거든요. 무언가 채우는 것 같은데 배가 고파서 막 내 항아리에 막 음식을 갖다 채웠어. 근데 이게 다 쓸데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만나 외로워서 아무나 막 만나는데 내 상처를 더더더더 강화시키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해지는지 모르는 그런 연민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끊어줄 수 있는 거는 내 결핍을 잘 이해하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즉, 건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나는 이미 내 결핍을 채워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와 나와 욕구가 너무 다르다. 라고 했을 때는, 조절하는 게 이제 최선이겠죠? 그래서 둘 다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고 상대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좀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조율이 필요하고요. 그 조율이 우리끼리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중재해 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상담을 받으시면서 갖고 있는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고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많이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니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요즘 갔다 오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갔다 오는 게 대수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갔다 왔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전혀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그 갈등, 그 서운함, 그 슬픔,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혼이라는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괴로웠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운 시간들, 물론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는 다 자양분이 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다면 이걸 살짝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우리 동생들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언니 저는 이도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땐 이겁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말이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무언가 내가 세워지고
되게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작아지고 내가 쓸모없어지고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과는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되게 포인트들이 중요한데 예전에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장항준 감독님이 이상형을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부분에서 웃고 같은 부분에서 울고 같은 부분에서 분노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자기 이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작가님과 김은희 작가님과 굉장히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여러분. 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알콩달콩.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신뢰하는 게 진짜 안 맞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막 분노해. 막 사회 문제가 일어났어. 그걸 막 분노하는데 그게 화낼 일이야? 세상은 더 진짜 거지 같은 일로 가득 찬 거야. 이러면서 막 막 그런 걸 해. 드라마나 뭐 다큐를 보고 울고 있는데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 현실은 더 슬퍼. 근데 저걸 보고 지금 질질 짜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답 없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팁인데, 여러분, 나한테는 지금 말을 예쁘게 할 거예요, 연애 초반인 분들. 왜냐면 지금은 아시죠? 도파민 뿜뿜, 나를 꼬시기 위해서 지금 그는 도파민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호르몬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만들어진, 그러니까 일부러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녀에게 또는 그에게 꾸며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1년, 2년 연애가 지나고 나면 오빠가 변했어, 네가 변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도파민이 끝나면서 더 이상 이제 포장지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거. 시간이 좀 지나도 그 사람이 한결같은가, 괜찮은가. 근데 완전 옛날처럼 열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열정이 사랑의 모습이 바뀌는 거거든요. 좀 편안한 느낌으로. 근데 이게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잘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내가 지금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요. 제 친구가 한번 소개팅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만나는 그 소개팅 선자리의 조건들이 굉장히 좋았대요. 뭐 집안도 괜찮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다 괜찮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거만하고 그 친구 말로는 재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월의식에 가득 차 있고 굉장히 거만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지금의 조건이 아닐 때, 또는 날 도파민이 떨어져서 그런 뭔가 뿜뿜하는 열정이 사라졌을 때 나를 대하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하루 만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난다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죠. 그래서 약자를 대하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근데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피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동생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 전에 그 이효리, 이상순 씨가 나왔던 방송 프로그램 있죠. 이렇게 민박하는 프로그램.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뭐 이효리 씨가 그렇게 물어봐요, 이상순 씨한테. 오빠 막 장난치다가, 오빠 근데 나랑 왜 결혼했어? 그랬더니 이상순 씨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죠. 네 마일리지 같이 쓰려고. 마일리지. 밑에 있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효리 씨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빠랑 대화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와, 진짜 저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효리 씨한테 묻어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저도 제 남편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나랑 만나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자기 이렇게 잠자려고 눕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결혼 5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누워가지고는 계속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있는 시간도 되게 많거든요. 저희 남편은 일주일에 3일을 재택을 하고 주말에도 같이 있는데 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둘이.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고 뭐 막 수다 떨고 얘기하다가 내일 출근해야 돼, 자야 돼 하다가 다시 근데 하면서 또 막 수다를 막 떨다가 크크크 막 웃다가 아니야, 자야 돼 말 거는 사람 벌칙 하다가 근데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남편이자 또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서 난 참 되게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동생들은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내일은 조금 더 달콤해지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참 되게 쓴 약처럼 써질 수도 있고 굉장히 달콤해질 수도 있거든요. 달콤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